마을과 산, 강 등의 지명이 일본 강점기 때 왜곡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잔재를 지우고 다시 본래 이름으로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축사 확장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이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육 제한이 타 시도보다 느슨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한우가 주사업인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의 원주 지역구 폐쇄 움직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주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원주 지역구 폐쇄 계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 육군병력 감축안이 발표되면서 접경지역 상경기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반일 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의 잔재를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마을과 산, 강 등의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561m 가리왕산, 태백산맥의 중앙부로 다양한 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대한백대명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래 가왕산이란 이름이 일제시대 가리왕산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한자도 임금왕자를 쓰던 것을 일본을 뜻하는 날일자를 더해 왕성한 왕자로 바꿨습니다. 또 우리 고유의 땅 이름도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생긴 후유증들이고 역사 침탈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일 격전지로 알려진 평창 노산도 왜곡되기는 마찬가지. 식민지 시절 산의 정기를 꺾기 위해 일본인들이 노성산이라 불렀고 그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의 의미를 폄훼하는 뜻으로 성만 부각을 시켜서 노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현재까지 노성산. 찬물이 솟는 샘이 있다는 찬샘지기 마을은 일본인들이 참새로 잘못 듣고 진졸이라 이름을 붙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고유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명에 대해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되찾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평창문화원은 문헌조사와 더불어 마을을 다니며 옛 이름을 찾아내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평창군도 지명에 담긴 일본의 잔재를 지우기 위한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지명이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많이 바뀐 부분들을 다시 수정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강원도는 도내 235개 지명을 일본식 표기 의심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단계별 지명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로 지연되던 복원 작업이 이번 반일 분위기 확산과 맞물려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축산 농가와 주변 주민들의 갈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가 사업을 확대하려 하면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겁니다. 가축 사육 규제를 해야 할 행정당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 대형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축사 반대한다. 횡성군은 마을에서 한우 400마리를 키워온 축산업자가 작년부터 200마리를 더 키울 수 있는 우사를 새로 지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7월 건축 허가를 불허했지만 업주가 낸 행정심판에 져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걸 제기해 놓았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공사 중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횡성군에서는 축사 확장을 두고 행정쟁의에서 소송으로까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지는 가운데 석 달 전 법원은 주민들이 낸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자 없으니까 공사 중지명령 해제했을 거 아니에요? 또 행정명령 통과 나오면 더 이상 도로내지 말라고 마을총회에서도 그랬는데 신축 중인 축사와 가장 가까운 집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거리 제한을 가까스로 지키고는 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거리 제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조례에서는 한우 등 소를 키우려면 최소 마을에서 110m 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전국 각 시도별 정한 소사육 제한 거리와 비교해도 규제가 너무 느슨해 악취와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한우를 주 소득원으로 삼는 횡성군 등 도내 축산업계는 산지 위주의 강원도에서는 평지가 많은 타 지역과 제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 한우 마리수대로 제한 거리를 세분화하자는 중재안도 나오는데 주민 생활 여건이냐, 농가 소득 확대냐를 두고 뜨거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KBS 원주 지역국 폐쇄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자가 주인이라던 KBS가 원주 시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원주 방송국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폐쇄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KBS 본사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역 분권에 역행하는 원주 지역국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KBS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원주 사옥에서 춘천 총국으로의 이전 통합 기획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육군 병력 감축안을 발표하자 접경 지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안, 2024년까지 육군 장병을 8만 3천 명 줄인다고 돼 있습니다. 장교와 부사관은 전체적으로 4천 명이 늘어납니다. 전국에서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는데 동해안 8군단,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 삼척 23사단 등 도내 주둔 부대가 대부분입니다. 2사단 해체를 반대하며 국방부 앞 상경 시위까지 벌였던 양구 주민들은 배신감이 더 커졌다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 60여 년간 경제적인 구조가 군부대와 형성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고도 없이 이제 와서 이제 병력 감축에 대한 부분만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가 여전히 정확한 계획은 내놓지 않고 감축 인원 수 정도만 공개하며 평화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도와 평화지역 시군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병 수는 8만 명 이상 주는데 늘어나는 간부 인원은 4천 명에 불과해 지역 상경기 붕괴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기존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며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시책은 오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내년 국비에 반영할 평화지역 사업도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 등 도내 5곳 평화지역에서 국방부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해체와 장병수 급감이 예정된 상황. 깜깜이 국방행정이 계속되며 평화지역 주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물론 상경기 붕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어제 영동 지역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강릉에서는 펜션을 운영하는 모자가 실종됐다가 어머니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곳곳에서 계곡물이 불어나 등산객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주택에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계곡에서 들것을 이용해 시신을 옮깁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의 한 계곡에서 61살 조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숨진 조 씨는 어제 오후 아들 남호 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 인근에서 실종됐는데 2km 떨어진 계곡 하류에서 발견됐습니다. 펜션 운영자인 이들은 인근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불어난 계곡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강릉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160mm가 넘는 비가 내려 계곡과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물살이 빨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땡기려 하다가 물에 확 내려와가지고서는 떠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아들도 떠내려갔고 엄마도 떠내려갔는데. 아들인 37살 남호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인력 300여 명이 동원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인제군 기린면에서는 등산객 28명이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40분쯤에는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계곡에서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속초시 청호동과 영랑동에서는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는 등 어제 하루 14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물러가면서 비는 그쳤지만 산간에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오늘 개막해서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늘 저녁 북한 림창범 감독의 새해라는 작품을 개막작으로 닷새 동안 33개 국가의 85편의 영화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과 알펜시아 시네마, 강릉 독립예술극장 등 4곳에서 상영됩니다. 강원도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평화에 기여한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평창 올림픽 개최지에서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를 선보이자는 테마로 기획됐습니다. 원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회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과 배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과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으며 모금액으로 추가적인 지원 대상 발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상시적인 지원 대상 발굴 체계가 구축돼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횡성군은 다음 달까지 상시반과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8,700여 제곱킬로미터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로 행위와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5%인 110만 9,500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원주 시민으로 모두 4개 사업에서 2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직접 일자리 사업에 2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나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 6일까지 가을 감자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지방비와 농협 자금을 추가하면서 이전까지 20%였던 자부담률을 5%까지 낮췄으며 신청은 각 지역 농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작물별로 가입 시기가 다릅니다. 2019 평창 스키점프 피스컵 대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립니다. 독일과 러시아 등 6개 국가에서 23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내일 저녁 6시와 18일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 밖에 스키점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키점프를 체험할 수 있는 캠프도 함께 운영됩니다. 영월군이 오는 26일까지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관내 업체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